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청약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될 만한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청약 점수를 파악하세요. 가끔씩 제 주변에서도 청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내가 가능할지 당첨될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너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곳에 청약 점수가 도대체 몇 점 정도 돼야지 당첨될 것 같냐? 알고 있냐? 라고 하면 잘 모르겠는데 너 점수는 몇 점이냐? 한 20점? 25점? 그러니까 자기 점수조차도 모르는 거죠. 내가 한번 찾아볼게 라고 해서 찾아보면 한 60점이 당첨 컷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 20점 정도. 근데 그분은 저한테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나는 청약 계속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근데 그분이 60점까지 가려면은 이거는 지금 확률적으로 몇 년을 있어야지만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이야기하고 점수를 어떻게 가점을 매겨지는지 한번 연습이라도 좀 해봐라.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가점 계산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랑 같이 한번 가점 계산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청약홈이라는 걸 쳐보죠. 자, 여기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청약 공고, 청약 연습 이 탭이 보이시죠? 여기에 청약 가점 계산기라고 있어요. 거기도 있고 메인에도 청약 가점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무주택 기간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현재 무주택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부양 가족 수,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일자,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 가점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본인의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청약 점수가 괜찮은지 여부를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청약 일정 및 통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분양정보 경쟁률, 이게 아파트라는 걸 누르시면 해당 연도별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나와요. 창원의 두산이보다 센트럴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네요. 한번 눌러보면 특별공급은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더라. 이 점수가 쭉 나오죠.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였죠? 1, 2순위였죠. 1순위에 점수가 몇 점 나왔을까? 만약에 아까 전에 청약 점수를 했을 때 내 점수가 50점이라고 칠게요. 50점인데 얘가 어떻게 되죠? 최저 점수, 최고 점수가 있죠. 자, 50점, 50점. 와, 50점으로는 당첨될 수 있나요? 없죠. 최저가 54점이네요. 25평을 신청을 해도 54점. 그러니까 저는 당첨될 확률이 낮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20점이었어. 20점이라면 더더욱 당첨될 확률이 낮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빨리 청약 포기하고 주택 사는 게 낫죠. 자, 그리고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도 안내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도 안내에 특별공급 이렇게 있죠. 자, 특별공급에서는 뭐 소득 기준, 공급이랑 기간 추천, 신혼부부 이게 나오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살펴보시고 다 클릭해 보시면 좋은데요.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생애 최초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요. 좀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이런 이전기간 종사자, 외국인, 그리고 기간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기간 추천에는 뭐가 있냐? 이게 보면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안부라든가 북한, 그리고 장애인 이게 정말 많이 하죠. 장애를 당하셨던 분들, 장애를 입으셨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공급이 어떻게 해서 당첨 기준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중소기업 근무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특별공급의 방법이거든요. 청약의 방법이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면 너무나 좋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이 뭐 특별공급을 신혼부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혼부부의 점수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은 뭐 거의 확률이 적었고. 그래서 좀 알아보다가 이제 결혼할 그 친구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공급에 대해 좀 알아보고 그쪽으로 넣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천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당첨 점수가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종목을 좀 다양을 해서 한번 내가 어떤 거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또 나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특별공급이 있는데 심지어는 특별공급이라는 들어가시면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간 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을 내가 6개월 들었냐, 뭐 1년 들었냐, 2년 들었냐,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냥 하이패스죠. 바로 그냥 청약을 넣어볼 수가 있다. 물론 이 안에서 매번 경쟁을 붙여요. 보통은 각 구 시군구청에다가 이런 것들을 미리 올려놓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미리 청약을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도 일반 공급이 나기 전에 미리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청약이 당첨될 수 있고 당첨 확률도 높일 수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또 꿀팁 하나가 특별 공급을 넣고 일반 공급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 공급 넣으면 일반 공급 못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특별 공급 넣고 일반 공급도 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확률을 더 늘릴 수가 있다. 또 여기서 틈새가 이제 시작하는 곳들, 그런 것들은 특별 공급에 특히 기간 추천 이런 부분들은 매우 낮거든요. 여기서도 더 좋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평형이라던가 조금 안 좋은 그런 평형 그리고 안 좋은 타입을 선정하면 좀 좋죠.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타입이 84 타입이다. 그럼 난 74로 가고 만약에 A 타입이다. 나는 B 타입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시드머니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파트 청약을 하려면 최소 10%의 계약금은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 중도금 대출 60%를 받을 수가 있고 수도금 같은 경우에는 뭐 50% 요즘 줄어들기도 했는데 어찌저찌 했든 일단은 먼저 첫 발을 내디디려면 10%의 계약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8억 선이 거의 분양가예요. 더 높은 것도 있지만 6천에서 8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뭐 6억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3천에서 한 6천 정도가 필요한 거죠. 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라고 묻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종잣돈을 생성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조만간에 그 영상 외에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 제 2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보다도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시드머니에 대한 마인드적인 부분을 하나 깨드리려고 해요. 월 20만 원으로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어요? 가능해요, 이게. 월 20만 원으로 집을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그리고 금리는 한 5%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월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1년이면 250만 원 정도. 그럼 이 5천만 원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한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정도의 분양가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계약금이 얼마? 10%인 5천만 원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에 4억 정도가 되는 분양가다. 그러면은 한 4천만 원 필요하겠죠? 거기에 옵션 비용, 뭐 이런 기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5천만 원으로 실제로 아파트 집 한 채를 계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청약뿐만 아니라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 초피로도 아주 뭐 평수가 작은 거, 타입이 적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매입할 수가 있고요. 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고도 이야기하죠.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으로 집을 내가 이제 앞으로 저기 집을 갈 집을 미리 사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월 20만 원이 5천만 원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개념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지금 흔히 그냥 뭐 기름값 어디 놀러 다니는 20만 원? 그 돈 한 번만 아낀다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가 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만 한 번만 바꿔주고 편견만 한번 살짝 깨신다면 집을 매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종잣돈 시드머니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신다면 무주택자분들이 청약에 어떻게 보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도 청약이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시드머니도 확보할 수 있는 마인드도 좀 깨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청약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이 얼마 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부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 안녕.